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피크타임 2화 리뷰를 할 건데요.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회 민호님이 나오고 있는데 1라운드까지만 나오고 2라운드부터는 마마무 문별님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보컬 강사를 기본으로 했었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케이팝 댄스 레슨도 했었고 랩 발성도 티칭 경험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일본에 가서 또 한국인이고 제가 플레이어로서 좀 경험이 있으니까 볼 줄 아는 정도? 그렇게 가볍게 했던 거고 사실 저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더 아는 그냥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팀 2시에요. 제가 처음으로 모르는 팀이 나온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엔사인의 좀 카지타, 일본인 카지타랑 좀 느낌이 닮았네요.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만점을 받았네요.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의외예요. 저는 버튼은 눌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픽 정도 보류가 나올 무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음 라운드는 갈 수 있는 팀이지만 제가 처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세대 아이돌들은 실력이 사라지고 이쁜 남자 아이돌들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실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쁜 4세대 아이돌 멤버가 너희들도 우리들하고 별로 다를 거 없다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랩 가사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약간 힙합 느낌의 가사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역시 그런 이쁜 4세대 아이돌 멤버가 너희들도 우리랑 그렇게 다른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해, 너희들만 다른 척해, 이 말을 한 게 약간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친구들이 다르려면은 실력을 엄청나게 갖춰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냉정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달라? 별반 실력도 다르지 않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편곡을 좋게 했지만 엄청 뛰어난 편곡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편곡 잘했다 이 정도였고 그 랩을 했던 멤버, 편곡을 했던 그 멤버가 랩도 잘하고 색깔도 확실하고 좋았지만 어쨌든 플레이어로서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춤도 좋고 에너지는 좋았는데 보컬 라인들은 좀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세대에 잘 나가는 멤버들이 이쁘기도 하지만 실력도 이 팀보다 지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실력을 앞세운다고 해놓고 걔네들보다 못하네 이렇게 비웃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런 고뇌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약간 또 진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케이팝 아이돌이 아무리 제작자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도 그럼 제작자가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플레이어로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수많은 멤버들은 왜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겠어요. 실력이 있는 아이돌도 좋은데 결국 실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죠. 아이돌의 목적이 실력이 아니죠. 그런데 본인들의 장점이 실력이고 실력을 내세운 팀이 되고자 한다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라도 눈에 띄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제까지 나오는 팀들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좀 마음과 도끼가 있으면은 저는 연예인으로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더 강하게 부딪히면서 성장을 했으면 해요. 약간 그 블락비의 데뷔 초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이 팀도 제가 모르는 팀이네요. 18시. 근데 팀은 모르는데 멤버들은 프로듀스에 나와서 멤버들은 아는 멤버들인데 이 멤버들이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 근데 지금 3명이라고 하니까 무대를 하기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지금 5픽을 받아서 보류인데 3명이라는 구성이 좀 한계가 보이거든요. 근데 멤버들의 노래 실력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요즘에 소리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소리의 울림이 너무 없어요. 아이돌들이. 그래서 저는 높은 음 지를 때 진짜 많은 멤버들이 그냥 모기처럼 그냥 유지만 하죠.
울림을 조금 만들면 좋은데, 근데 이러면 또 춤출 때 약간 불리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두껍다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 팀 멤버들은 저 한 명이 굉장히 울림도 갖추고 있고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팀들 중에서 노래는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무 소화 능력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요 세 명을 해서 이 무대보다 더 좋은 무대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버튼은 한번 눌렀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는 싶긴 한데, 근데 원래 이제 싱어게인은 이렇게 보류된 멤버들이 아주 짧게 무대를 한 번씩 더 했었는데, 지금 이승기 MC님의 코멘트를 봐서는 이 피크타임은 무대는 다시 안 할 것 같네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를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마스크네요. 이 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멤버들끼리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피해자라고 어쨌든 알려졌던 전치빈이라는 멤버가 청춘스타에 참가를 했었고 지금 다른 팀에서 데뷔 준비 중인데요. 이 마스크가 실제로 쓰는 마스크. 그래서 그 당시 메르스가 좀 많아서 메르스를 마스크로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팀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학창시절 때 남자 듀오 팀이 유행을 했었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유엔. 어쨌든 그때 굉장히 많았고, 저도 제 제일 친한 친구랑 듀오로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의 형태가 지금 남아있으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유엔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유엔도 김정훈님하고 최정원님이었나? 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색깔인데, 캐릭터도 보컬도. 근데 둘이 잘 어우러졌는데, 지금 딱 김정훈님과 최정원님 이런 캐릭터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향수를 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실력도 좀 충분했고 지금 만점을 받았는데 아마 심사위원들이 저랑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참가자들하고 비교하면 막 실력이 엄청 제일 좋은 레벨이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런 남성 듀오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요. 이 K-팝에서 이제 지금 남성 듀오가 이렇게 나와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무대여서 그런 분위기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지금 5개의 픽을 받으면서 보류인데요.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에너지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좋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제 막 데뷔한 팀이라서 경험이 거의 없는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이 노래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는 그냥 커버하는 팀 그런 무대의 느낌이었어요. 어떤 데뷔한 프로 아이돌이 아니라 이 노래가 원래 가진 그냥 에너지로서 진행되는 느낌이었고 이 팀이 어떤 팀인지는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팀 4시랑 9시가 같이 나왔는데요. 9시는 블리처스인 것 같은데 4시는 모르겠어요. 잠깐씩 나왔는데 4시도 괜찮은 무대를 했는데 약간 원래 저 샤이니의 느낌보다는 너무 각으로 추는 느낌,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블리처스의 무대도 나쁘진 않았어요. 23시는 대국 남아네요. 저도 엄청 오랜만에 떠올리는 이름인데 이 팀이 SM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만든 팀이고 처음부터 일본 활동을 타깃으로 했던 팀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예 동방신기랑 거의 비슷한 콘셉트로 나왔던 것 같아요. 5인조였는데 그래서 아마 노래도 그 당시에 거의 동방신기처럼 1, 2세대 보컬처럼 불렀었던 느낌이 있어요. 신화? 동방신기 그런 느낌? 어쨌든 지금 3명만 나왔네요. 동방신기 노래하네. 저는 만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표 규현님 걸 못 받아서 7픽인데 저도 사실 이 장소에 있었으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코멘트를 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고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할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감정이 있고, 왜냐면 이 친구들이 라이브를 굉장히 잘했고 지금 참가한 팀들 중에서 보컬이 가장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원곡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팀이 초반에 이 동방신기 컨셉 표절이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팀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해체도 되고 또 긴 시간이 지나서 이런 아이돌 리붓 서바이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동방신기의 노래를 선택해서 무대를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동방신기가 지금은 진짜 연차도 오래되고 모든 멤버들이 노래를 잘하지만 요 미스틱 불렀을 때 당시의 동방신기 그 실력과 지금 이걸 대입해봐도 실력 차이가 좀 나요. 동방신기보다. 근데 그럼 당연하지라고 하시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방신기가 훨씬 대기업에 캐릭터도 좋은데 실력도 좀 차이가 나버리면. 지금 가람이라는 멤버분은 잘하는데 다른 두 분은 평범하고 특히 제이라는 분은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댄서신가? 지금 노래도 랩도 그냥 전체 참가자 중에서 가장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인주님이었나? 그분도 초반 도입부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거의 가람님처럼.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잘한다 했는데 뒤로 가면서 보니까 이 세 분이 이 노래를 엄청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 최적화돼 있어. 저 벌스가 숨 딱 들이쉬고 소리 내는 부분이 이 노래를 엄청나게 연습해서 그냥 이 노래에 최적화됐는데 다른 노래를 가도 가람님은 기본적인 지금 발성이 돼서 잘하실 텐데 나머지 두 분은 다른 노래는 이만큼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나온 팀들이 프로듀스 시리즈였던가 아니면 지금 보이즈 플래닛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보이즈 플래닛에서 나온 무대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보이즈 플래닛 가면은 진짜 잘하는 건데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기대치가. 왜냐면 이들은 이미 데뷔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즈 플래닛은 몇 명 빼고는 다 그냥 연습생이잖아요. 이들은 프로 아이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대형 기획사의 마케팅 도움도 받지 못하고요. 그런 탑 위치에 있는 아이돌들과 캐릭터로 승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무대가 지금 예를 들어 레전더리 킹덤에 나오면 경쟁력이 있을까? 레전더리 킹덤은 그래도 좀 유명한 팀들이 나와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레전더리 킹덤 전에 로드 투 킹덤 있죠. 그것보다는 인지도가 좀 적은 팀들. 근데 지금 로드 투 킹덤은 그래도 이름은 알려지고 뭐 앨범 10만 장은 파는 팀들인데 여기는 그보다도 이제 인기가 없는 팀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적어도 우리들이 다른 건 모자라지만 실력은 그들의 못지않다라고 하면 로드 투 킹덤에 나왔던 무대들보다는 잘해야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지금까지 이제 참가자들 무대를 보면 로드 투 킹덤에 나가도 막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거나 더 아쉬운 무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들은 실력까지도 떨어져서 이 위치에 있다는 결론이 되어버리잖아요. 가혹하겠지만 그게 이 씬의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지금 당장 로드 투 킹덤의 무대들과 비교해서 더 임팩트 있는 무대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보고 있어서 약간 기대치가 높은 걸 수도 있는데 전 이게 높은 기대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방송 안에서는 참가자들끼리만 비교가 되니까 이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 여기 안에서는 잘한다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요. 이 방송이 끝나면 또다시 다른 아이돌들과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팀 10시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네요. 해체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연습도 뭐 거의 못했다고 하시고 해서 좀 어려운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조엘이라는 분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쨌든 다들 예전에 데뷔한 팀이라서 보컬 톤이 좀 달라요. 지금 노래는 부를 때 고음에서는 좀 망했는데 그거는 약간 연습 부족이거나 오랜만에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라이브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4명 모두 다 보컬의 톤은 지금 남자 아이돌들과 다르게 약간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서 저 예전에 유행하던 발성 스타일인데 높은 파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안무가 그냥 너무 연습한
느낌, 이제 막 연습한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죠. 이 무대는 저는 그냥 평가가 아니라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던 무대였어요. 감상의 영역으로 봤어요. 오늘이 딱 저한테 첫 데뷔 무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한 명의 멤버가 데뷔를 하고도 무대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해체가 돼서 이게 데뷔 무대였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어려워요. 5년 이상 막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연습생만 하다가 데뷔조차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좀 마주하는 일을 하니까 안타깝죠. 팀 20시 3인조로 데뷔하셨다고 하는데, 이 팀도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2명이셔서 아까 나왔던 그 2인조 팀과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팀들이 좀 잘해서 약간 불리한 상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아까 그 대국남아 그 가람님이었나요? 여기 보컬도 그분처럼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요. 약간 뒤로 가서는 반복이 돼서 지루한 느낌도 있었는데, 저렇게 톤을 잡는 것 자체가, 소리를 담아두고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노래랑 랩 실력도 뭐 괜찮았고요. 안무 소화도 굉장히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싱어게인 시즌2에 나왔던 울랄라 세션님 그런 느낌이 나네요. 울랄라 세션님도 이런 노래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개인 참가자들도 받아서 이들 개인 무대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팀 24시라는 팀으로 출전을 시킨다고 하네요. 지금 이 희도라는 분은 사실 실력은 평범한데요, 잘생겼으니까 방송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조건 잘생겼다고 해도 그게 뭔가 좀 호감이 가게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또 무조건 잘생겼다고 뽑는 게 아니라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그런 밸런스, 비주얼, 캐릭터, 실력 이런 밸런스를 따져서는 뽑힐 것 같아요. 일단 보고. 저 앞에 있는 분이 김신님, 이분은 톤을 타고났거든요. 공간을 타고 나서 그 톤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 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저 정도 공간이 타고난 거 치고는 지금 발성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가운데 계신 현재님은 안무까지 막 신경 써서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저렇게 안무까지 다 하고 노래까지 하는 거는 약간 힘겨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 상황에서 저 춤과 저 정도 노래 하는 거는 뛰어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두 분은 애매하고, 요 곤이라는 멤버는 그래도 요 밸런스형으로서 팀 멤버 중에 한 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안무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또 노래를 저 정도 안무에 저 정도 노래를 하면 노래는 충분히 합격. 이분 뭐 더 볼 것도 없이 뽑히겠네. 굉장히 잘하네요. 김병주님이었나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일단 춤을 굉장히 잘 추네요. 거기에 노래도 이 정도면은 밸런스 있게 잘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춤추시면은 노래 밸런스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얇게 내던가 굉장히 공간에 의지를 하던가. 근데 그것도 적절히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현재 아이돌 어느 팀에 들어가도 실력으로서는 뭐 에이스라던가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할 수 있는 멤버가 될 것 같아요. BAP 그 밥의 멤버였던 문종업인데, 이것도 더 볼 필요가 없네요. 이 팀이 데뷔하고 나서 그때 좀 잘 됐어요. 그랬는데 아마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곧바로 거의 그 소속사와 멤버들이 이제 소송을 하면서 활동을 거의 못했죠. 그래서 흩어졌고, 여기 멤버였던 젤로라는 그 멤버는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엠넷에서 했던 아티스트 게임에 나왔었는데요. 확실히 춤에 지금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렇게 카메라 웍을 막 할 게 아니라 그냥 딱 정지해놓고 보여줘야 좀 잘 볼 수 있는 춤인데, 너무 카메라 웍을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감상하기 좀 힘든데 본인이 춤에 자신 있으니까 그 난이도 있는 춤을 선택을 했고요. 노래도 저 상태에서 그래도 실력 있는 K-팝 아이돌의 한 평균치? 그 정도로 무난하게 해서 잘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사람들 보면은 김병준님하고 이 문종업님 이 두 분은 좀 튀게 잘하는 다른 수준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시구나. 개인 참가자들이 많진 않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들을 뭐 당연히 다 뽑지 않을 테고 그래도 팀이면 적어도 뭐 한 5명, 7명 정도 뽑을 텐데 당연히 김병주, 문종업님을 넣어야 되고 저는 그 현재님, 곤님, 희도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실력으로 4명은 순서대로 뽑은 거고 희도님은 그냥 아이돌 픽, 아이돌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제 생각에 현재님 말고 김신님을 더 뽑을 것 같긴 해요. 캐릭터적으로 김신님이 뭔가 반전 매력도 있고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캐릭터적인. 근데 현재님 정도면은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공개를 안 하네. 근데 보류팀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류팀이 많아서. 근데 제 생각에 그 제일 처음 했던 팀, 그 고스트나인이었나? 그 팀은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팀은 첫 무대라서 기준이 너무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팀은 좀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팀들은 기억이 안 나네. 아, 방송 이렇게 끝났네요. 이미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팀 투표, 개인 투표를 따로 받고 있어요. 근데 투표가 반영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아마 상위 라운드 때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투표를 지금부터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받는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을 보다 든 생각은 제가 리뷰를 했던 그 청춘스타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 채널 A에서 했었나? 조선에서 했었나? 어쨌든 케이블에서 사실상 이렇게 싱어게인의 아이돌 버전처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이돌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이돌 팀과 싱어송라이터 같이 받아서 결국 산으로 갔는데 그 방송에서 최종적으로 그 남자 아이돌 팀이 결성이 돼서 데뷔를 했거든요. 엔사인이라는. 근데 그게 이제 2년 동안 계약해서 활동하는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이 그런 프로젝트 팀이어서 보이즈 플래닛에도 못 나가고 여기 피크타임에도 못 나가고 소년 판타지에도 못 나가요. 근데 그 팀은 인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팀 진짜 최악의 상황에 묶여있네. 사실 보이즈 플래닛이나 피크타임 어디에 나와도 지금 이 방송에 나와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 하는 팀이거든요. 참 불쌍해서. 근데 싱어게인 시즌 1, 2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송 종료 후에 그 기세를 이어간 가수는 진짜 매우 손꼽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팀들도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저는 더 좋은 무대를 해줬으면 한 바람이 있고요. 좀 걱정이에요, 계속. 그리고 보이즈 플래닛보다는 당연히 데뷔를 해서 팀으로 활동하는 팀이어서 실력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맷 자체가 엠넷 방송보다는 보기 편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판에서도 그래도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싱어게인의 주 시청자들은 40대 이상이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런 공감형 콘텐츠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40대 이상에서 아이돌 방송이라서 많이 보진 않겠지만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 치고는 조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 SBS에서 했었던 아이돌 오디션 방송인 라우드도 참가자들 때문이긴 한데 그때 40대 이상에서 반응이 좀 왔었거든요. 지금 10대에서 아이돌 방송의 시청률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광고 판매는 잘 되기 때문에 아이돌 방송으로 계속 제작은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시청률 잡으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춘스타도 했다가 망하고 아티스타 게임도 했다가 망하고 뭐 이러는데 이 JTBC가 이렇게 공감형 아이돌 콘텐츠로서 반응을 얻게 된다면 엠넷도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엠넷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방송은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레전드 무대 하나 남기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되거든요. 참가하는 팀들이 그런 무대를 하나씩 남기려고 잘 준비해서 도전을 해주는 다음 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안녕.